안녕하세요. 저는 8월 튜터 영상 교육의 진행을 맡은 도남 에듀플렉스 송부경 교실장입니다. 저는 수업 전과 수업 후의 프로세스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교육에 대한 목적, 수업 전, 수업 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왜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수업 전, 수업 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을 마무리하고 과제를 안내해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을 진행하는 목적은 수업 전후의 프로세스를 좀 명확히 해서 튜터님 간의 수업 혼선을 좀 최소화하고 학생별 수업 퀄리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저는 교실장으로서 수업을 진행해보면서 이런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A 튜터님은 이 숙제를 안 주셨는데, 왜 튜터님은 이 숙제를 추가해서 부여해 주시냐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은 숙제가 많아지면 불만이 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B 튜터님은 지난 시간 이만큼 진도를 나가주셨는데, 이번 튜터님은 그 진도 나가는 게 너무 적었다. 그 진도의 격차가 크면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튜터님 간의 역량 차이라고 저희는 보기보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주면 사실 교실장이 그 분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분량에 따라서 튜터님은 수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정확한 가이드라인 숙지가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교육을 진행하게 된 목적도 있습니다. 또 튜터님 입장에서는 단원관리표 가이드대로라면 이렇게 해달라고 교실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의 말이 다르다. 튜터님이 이렇게 해줬고 이번 튜터님이 이렇게 해준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있으니까 튜터님에게도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또 이전 수업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예상 진도보다 많이 늦어졌던 건지 이걸 교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근데 당장 수업 중이라면 아니면 교실장이 지금 자리에 없다면 부재하다면 튜터님이 이거를 진행해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수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과 수업 후의 프로세스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과 수업 후 프로세스는 사실 모든 튜터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그 과정을 간소화하게 되면 다음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이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 튜터님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고 뭔가 사고가 있거나 딜레이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교실장이랑 좀 의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그러면 수업 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 전에는 가장 하셔야 될 것은 먼저 오늘 수업하는 학생의 이름과 과목을 꼭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좌석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오늘 수업하는 학생, 예를 들어 튜터 이름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늘 수업하는 학생의 과목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혜주, 학토, 송혜주, 생명, 박혜주, 공통수학 2의 과목이 배치되어 있는데, 나는 확통을 진행할 수 없는 튜터인데, 확통의 수업이 간혹 배정되어 있거나, 혹은 나는 생명은 가능하지만, 여기 물리가 배정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맞지 않는 과목이 배정될 경우에는 바로 교실장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간표를 이제 짤 때에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넣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하지만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튜터님이 꼭 확인해 주시고 내가 맞지 않는 과목이라면 교실장이 바로
학생을 바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 밑에 보면 음영이 처리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의해서 수업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김혜교 학통의 경우 이렇게 하늘 색깔 표시가 있죠. 이거는 신규 학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수업 가이드라인이나 숙제 가이드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 송혜교 생명의 경우에는 시간표가 변경됐다. 어, 그래서 이런 음영 표시가 있겠죠. 그럼 뭔가 원래 배정된 친구가 결석을 했거나 어떤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간표가 교체된 거니까 교체된 시간표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박예주 공수 2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두 색깔 음영이죠. 이거는 오늘 박예주가 공수2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이구나. 그러면 뭐 중간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중간 테스트 오답 분석지라든지 이런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튜터님이 수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음영 처리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학생의 음영도 확인해 주시고 과목도 알맞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학생 수업 정보 및 학습 기록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학습 기록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원관리표에 들어가셔서 AIU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수업 정보를 확인해 주시죠. 여기 많이 익숙하시죠? 그럼 여기에 교재명, 단원명, 오늘 진행해야 되는 단원의 분량, 번째 수업인지,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고, 숙제 방식은 어떻게 되고, CT는 어떻게 출제하는지, 이 학생이 이번 수업에서 교실장님이 전달해 주시는 가장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전 수업 튜터님이 어떤 부분을 전달해 주셨는지, 요거 한 시트 안에 다 보여지기는 하는데, 간혹 가다가는 여기가 다 음영 처리가 되거나 내용들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지금 함수 수식이 걸려 있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교실장에게 바로 문의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가장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트의 오른쪽에 가장 최근 수업하신 튜터님의 정보가 있어요. 네,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수업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건 가장 최근에 수업하신 분이 요 튜터님이시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수업하신 튜터님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숙제를 어디를 내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수업에 대해 전달 사항도 남겨주셨고, 제가 전달할 부분도 이렇게 남겨놨는데, 또 왼쪽에, 가장 왼쪽에 단원관리표 왼쪽에 교재 정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2-2의 우리말 변천을 여기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튜터님이 여기까지 진행했다. 한 콤마당 수강을 하나씩 진행하니까 여기 중간에 끊겼으면 여기서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마무리됐으면 그 다음 단원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정보에 대한 시트가 뜨지 않으면 가장 1차적으로는 교실장에게 문의하는 게 맞고, 교실장이 지금 부재하거나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수업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왼쪽에 교재 정보를 같이 크로스 확인해 주시면 얼추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정보가 큰 개요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의 웬만하면 교실장은 교실에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업을 이제 기록하실 때 단원관리표를 확인해 주시잖아요. 이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재 정보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원관리표에서 이렇게 빨간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수업에서 제외된 단원이거든요. 시험 범위가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교재가 좀 더 시급하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교재의 뒷 단원을 중단하고 그 다음 교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수업 전에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정보에는 이 교재가 있는데 오늘 수업 정보에는 이 교재가 있는데 교재 정보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음영 처리가 돼 있다 하면 교재가 이제 전환되는 단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네, 뭔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거나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교실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음영 처리된 단어는 수업에서 제외된 단원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실장 전달 사항에 대부분 적어 놓는 편인데, 아이들이 내신 기간이 임박해 오면 시험 범위가 확정되기 시작하고, 급하게 이제 그 진도 방향을 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실장 전달 사항에 적어 놓거나 수업하시기 전에 브리핑할 때 전달을 드리는 편이니까 꼭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는 특히 지금 이제 9월, 10월 내신 기간에 임박해 오고 있죠. 그럴 때는 시험 범위를 가장 튜터님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기록표 작성하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수업을 이제 다 수업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학습 결과표지를 가져다가 클립보드에 끼우시고 이제 수업 준비를 기록을 하시죠. 보면 학습 결과표는 이런 양식으로 구성돼 있고 튜터님들도 많이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여기 부분은 수업 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수업 중에 이제 기록하셔야 되는 부분, 마지막 수업 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라 꼭 크게 3등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기록하셔야 되는 부분, 수업 후에 마무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수업 전후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학습 결과표를 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단원관리표를 토대로 학습 기록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저희가 항상 수업 전 드리는 편인데, 그때는 사실 저는 학습 기록표를 작성하는 시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튜터님이 정해진 수업 방식과 역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학생이 좀 미션 시간에 그 역질문하는 걸 토대로 부족한 걸 채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튜터님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은 학생에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수업을 그 준비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기록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준비 시간은 학습 기록표를 작성하시는 시간이다. 조금 익숙해지신 튜터님이나 학생들을 많이 접해보신 튜터님의 경우는 학생의 수업 방식을 뭐 거의 다 외우고 계셔서 이거를 좀 등한시 기재해 주시는 분들도 저는 들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기록표는 좀 꼼꼼히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의 수업이라는 게 사실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전에 어떤 수업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수업도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습 결과표를 꼭 그 수업 정보를 확인하셔서 꼼꼼히 기재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 방식은 수업 진행 방법, 수내 시간에 학생에게 부여해야 될 미션들이 사실 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튜터님이 적어주시고 수업을 해주시면 오히려 마주할 수 있는 이슈들이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잘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돌아올 때까지, 미션의 경우 돌아올 때까지 배운 개념에 대한 정리 노트랑 정리해서 암기하고 있으면 돌아와서 점검하겠다. 보면 수능 시간에 노트 정리를 해주기를 교실장님이 부탁드렸죠. 근데 뭐 오답의 경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까지 읽어보고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여기 설명했으니까 내가 골라준 문제들만 한번 풀어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교재에서 그 학생이 숙제로 나갈 부분을 미션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든지 진짜 읽어보고 있어봐 하면 아이들은 구체적인 미션을 주지 않으면 중하위권 학생인 경우에는 정말 읽어만 보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저희가 손쓰기를 계속 시키거나 어, 뭐 노트를 계속 정리하게 시키거나 예문 전체적인 뭐 문법보다도 하위권 학생인 경우에는 예문을 읽으면서 뭐 끊어 읽기를 시키거나 하는 건데 이거를 튜터님의 임의대로 다 방식을 간소화하게 되고 좀 임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그 뒷수업이라든지 다음 튜터님이 근무를 하실 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라인대로 지켜주시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시려면 학습 기록표를 꼼꼼히 작성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표대로 지난 숙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간표에 정해진 숙제 방식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제 방식은 개념 노트 정리, 뭐 소단원 문제풀이 내주기, 워드마스터 데이 하나씩 내주기, 뭐 천일문 트레이닝북 같이 풀기, 숙제로 풀기, 그 다음에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내신 만점 공략하기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프리채점 오답을 해오기. 이렇게 숙제 방식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단간표에 정해진 숙제 방식을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터님의 임의대로 줄이거나 늘려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준비를 할 때 지난 숙제 방식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누적으로 내주기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교실장에게 꼭 전달해서 합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그냥 누적으로 너무 많지만 너 그냥 해와 하면 애들이 어차피 안 해, 시간상 여유가 없으면 어차피 못 해오잖아요. 그럼 또 누적 숙제가 쌓이게 되고 진도에 또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교실장이랑 협의를 꼭 해주시고 지난 숙제가 예를 들어 지난 튜터님이 이 숙제 방식과 다르게 숙제를 내주셨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교실장에게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합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튜터님도 이거 안 내주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일단은 스킵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숙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교실장에게 꼭 알려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예를 들면 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해와. 누적으로 지난 시간에 못한 거부터 먼저 해와. 혹은 내가 오늘 진도를 엄청 많이 나갔으니까 숙제를 이 친구는 더 할 수 있겠지? 해서 숙제를 더 많이 주셨을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상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좀 어긋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 수업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교실장한테 얘기해서 제가 진도를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돼서 이만큼 나갔는데 숙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혹은 학생이 숙제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힘들어하고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 수업 시간이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냐? 하고 교실장이랑 꼭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단간표에 정해진 숙제 방식 그대로 이행하되 임의로 이제 줄이거나 늘리시지 마시고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교실장이랑 이야기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수업 전 프로세스 준비 과정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수업 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중에 생긴 이슈나 간단하게 전달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교실장에게 전달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카톡이라든지 피드백을 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그 수업 중에 일어났던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진도 관련해서는 학생이 숙제에 대해서 자꾸 튜터님이랑 타협을 하려는 경우. 아, 너무 많은데? 아, 지난 시간 튜터님이 조금만 내주셨는데?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교실장을 바로 호출해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참관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교실장을 호출해서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고, 혹은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질문을 많이 하거나 단순 호기심을 채우려고 이제 수업 진도가 계속 딜레이 되는 경우도 교실장을 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딱 그걸 차단해서 저희가 정해진 범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 개념의 빈틈이 너무 많아서 수업의 예상 진도보다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에는 중학 수학이 너무 부재가 되어 있어서 고등 수학을 나가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다. 그래서 중학 수학을 조금씩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할 경우에는 튜터님이 진도를 진행해 주시되 이것도 교실장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업 후에 피드백 해주시면 저희가 남은 콤마 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제 학생이랑 얘기해서 시험 전까지 콤마 수를 늘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진도 관련된 이슈도 꼭 전달해 주시면 좋고, 또 학생의 태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학생이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심한 태도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는데 기억나? 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기가 너무 힘들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교실장을 바로 불러서 이야기해 주시면 학생이랑 면담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부모님이나 담당 매니저님이랑 얘기해서 이 학생의 뭐 수업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또 미션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학생의 순회 시간을 계속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조금 어린 친구들인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약해서 미션 빨리 끝내고 계속 튜터님이랑 이야기하고 싶거나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친구들이 집중하기에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업 후에 혹은 수업 중에 교실장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면 꼭 수업 중에 생긴 이슈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중에 생기는 이슈는 사실 교실장에게 바로바로 호출을 해주셔서 그 바로 즉시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수업 중 이슈는. 그래서 교실장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후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생긴 이슈는 교실장에게 웬만하면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제 수업 후에 전달해 주실 부분에서는 수업 중처럼 정말 다급한 이슈는 아니지만 이 학생에게 조금 더 필요한 학습 자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교실장님한테 전달 드리는 경우,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한 튜터님의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도 그 의견을 너무 소중히 받아서 학생을 위해서 다음 수업 때 준비를 해둔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수업 후에 이것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혹은 기반 학습의 부재가 너무 커서 현행 학습의 진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내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다음 수업에서도 사실 좀 이어져야 될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수업 후에 꼭 간단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내가 생각했던 예상 진도나 숙제의 진도 차이가 클 경우도 얘기해 주시면 좋고, 또 수업 중에 학생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뭐 이거는 수업 중 이슈에 파악이 되지만 내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다음 수업이나 다음 튜터님을 위해서 이 학생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수업 후에도 간단하게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업을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는 꼭 수업 중이랑 수업 후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혼자 정리를 해봤을 때 필요하겠다 하는 사실들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교실장과 피드백을 했으면 CT를 출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CT는 이제 체크 테스트의 약자죠. 그래서 지난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신 튜터님이 체크 테스트를 내주시는 게 원칙이고, 그 체크 테스트가 튜터님이 지금 수업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이 이해를 점검하는 복습을 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정확한 분량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출제를 하게 되면 다음 수업하시는 튜터님께 지장이 좀 커요. 그래서 너무 적은 문항을 출제하시거나 너무 쉬운 문항으로 구성이 될 경우에는 CT가 거의 뭐 3분, 5분 내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순회 시간이 일단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튜터님은 CT가 빨리 끝난 학생대로 수업을 또 하게 되고, 그럼 예상된 수업 순회 분배 시간이 잘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CT를 출제하는 기준도 다 단원관리표에 정해놨어요. 그 기준에 맞게 출제를 해주시고, 그거보다도 CT가 그렇게 했는데도 CT가 이제 빨리 끝나면 그 CT의 문항수를 조절한다든지 뭐 난이도를 조절한다든지 이것도 교실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하로 해주시거나 또 그거보다 더 많이 해주시면 일단 체크 테스트 하는 시간이 초과되거나 혹은 너무 적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분량을 딱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이 너무 단답으로 구성될 경우, 예를 들어 뭐 단어의 뜻 5개 쓰기. 이거는 1분이면 다 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CT가 단순 암기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에게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가 없겠죠. 단어 5개 중에 얘가 뭐 1분 만에 썼는데 다 맞거나 모르거나 그럼 이거는 수업을 할 때 혹은 지난 수업을 복습하는 척도로 쓰기에는 사실 너무 퀄리티가 아쉽죠. 그래서 CT는 지난 수업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수업하시는 튜터님에게 이 학생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체크 테스트를 출제하실 때에는 뭐 수업 후에 작성하셔도 되고 수업 중에도 어려운 부분이 그때그때 나오면 CT를 수업 중간에 출제하시는 튜터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수업 중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미리 출제를 해주시는 거. 저는 그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일단 정해진 분량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크 테스트의 예시는 한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보시게 되시면 제가 잘 내주신 튜터님들 딱 10분이 걸렸던 학생들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단순 개념의 정의를 쓰거나 뭐 단어 뜻쓰기로만 내주시면 당연히 10분보다 덜 걸리겠죠. 그래서 수업 중 간단한 페이지나 문항을 쓰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데만 너무 집중이 돼 있으셔가지고 거의 수업을 하지 않고 CT 출제에만 너무 집중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예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겠죠, 체크 테스트가. 이렇게 페이지랑 문항을 적어주셨는데 이 학생이 수업 중에 어려워했던 거 복습할 수 있도록 내주신 거 있었고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정말 꼼꼼히 외울 수 있게 해주신 분도 계셨고 단어를 요 정도 출제해 주시고 구문 분석을 중요한 구문을 이렇게 낼 수 있게 해주신 튜터님도 계셨어요. 이 정도 분량은 돼야지 사실 이것도 10분을 다 채우지는 않았고 한 7분? 수학의 경우에는 10분이 됐지만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이들이 금방 풀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한 7분 이 정도로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적게 내주시면 사실 5분 미만의 체크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순회 시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크 테스트까지 마무리해 주셨으면 이제 수업 기록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제가 1번이라고 체크한 이 부분은 콤마 수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1로 맞춰 주셔야 돼요. 연강일 경우에는 한 개씩 두 개의 수업 기록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연강을 하시더라도 수업의 내용이 다르고 진도를 나간 단원이 다르고 최종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콤마 수는 무조건 1로 기재를 해주시고 연강일 경우에는 1로 두 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2, 3, 4번에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단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항목을 선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 수기로 작성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날짜 같은 경우에도 수기로 8월 22일 이렇게 써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단추를 클릭하셔서 날짜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걸려 있어서 오늘 수업 정보에 오류가 뜨는 가장 빈번한 요인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최종 진도 숙제는 페이지로 상세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소단원으로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단원도 다 완료가 됐으면 괜찮은데 소단원의 중간 부분까지 나갔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려면 책을 정말 하나하나 학생별로 다 찾아보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최종 진도의 소단원과 페이지를 가장 입력해 주시는 게 좋지만 뭐 소단원에 입력하는 것까지는 좀 기억이 안 난다. 수업 후에 기록하는 거를 좀 까먹었다 하시면 페이지라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과 교재가 수업 시간에 모두 마무리될 경우가 있어요. 책이 다 끝났을 경우도 있고, 교재가 끝났을 경우도 있는데, 그때에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빈칸 더블 클릭하시면, 단원 완료, 교재 완료의 음영 체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단추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저희가 이 친구 교재가 끝났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단원이 끝났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6번 수업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전 수업에서 학생이 어려워했던 포인트.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번 수업에서 어떻게 복습, 보완시켜 주셨는지, 또 3번은 이번 수업에서 어떤 부분, 어떤 진도를 어려워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해주셨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학부모님께 일일 수업 보고서로 발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교하실 예시를 한 두 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또 이 부분의 보고서를 딱 봤을 때, 일단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분량에서 차이가 있죠. 사실 학부모님들은 정말 과목별로 세심하게 어떤 부분을 개선했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은 극히 드뭅니다. 드물지만 일일 수업 보고서로 얘가 숙제가 어땠고 출석은 어땠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구나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지점 카톡에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 튜터님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수업 내용은 학부모님이 보신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량도 어느 정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렇게 봤을 때와 이렇게 봤을 때 직관적으로 성의 차이는 느껴지죠.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고, 뭐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얘는 이걸 어려워했는데,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튜터님이 도와주셨구나, 느낌이 드는데, 어려움을 보였고, 그림으로 보완했다. 어려움을 보였고,
비교해서 설명했다. 사실 이것도 어,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튜터님이 이번 수업에서 학생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고 어디까지 어려움을 파악했고 어디까지 도와줬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사실 우측에 있는 수업 보고서가 네, 구체적인 기재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쓰시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잉 업무를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막 줄글로 엄청 많이 써서, 뭐, 튜터님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하는 정해진 분량은 없지만, 일단 내가 수업을 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업무의 마무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질적 차이는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업 기록표에 대한 마감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신 튜터님에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해진 마감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건 꼭 지켜주시고, 또 튜터 소통방에 다음 수업날 1시까지 단자간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남겨주시지 않으면은 보고서를 발송해 주시는 실장님이나 참관 튜터님이 어떤 튜터님이 했고 어떤 튜터님이 안 했는지 다 학생 수업 정보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자간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수업을 기록하실 때 다음 수업 튜터님이 알아야 될 전달 사항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실장이 계속 참관을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수업 튜터님이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전달 사항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교육은 여기까지고, 교육 과제를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같이 올려드린 요 피드백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1, 2번은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수업 전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출근을 하시면서 퇴근하시는 과정, 퇴근하셔서 이제 수업 후 기록까지 작성해 주시는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PPT를 통해서 네, 워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쭉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시면서 네,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은 이번 영상 교육을 통해서 아, 근무 중에 내가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다. 내가 조금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셔도 좋고, 내가 근무할 때 좀 유념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하시는 부분을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4번은 꼭 필수로 적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무하시면서 수없이 겪었던 이슈 사항이나 교실장, 지점에게 건의하고 싶은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제가 최대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로 즉각적으로 튜터님들이 수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는 부분이라 네, 여러 뭐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대로 근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네, 명단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제까지 검토를 한 후에 수당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